안녕하세요. 새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상어는 4억 2천만 년 이상 동안 우리 지구를 헤엄쳐온 매혹적인 동물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큰 상어는 메갈로돈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존재하는 상어도 꽤 커질 수 있죠. 다음에 패러세일링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상어가 들끓는 바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중 하나가 홍해의 요르단 아카바에서 촬영되었습니다. 패러세일링을 하던 한 남자는 상어를 보지도 못했고 상어가 그를 물려고 하는 불행도 겪었습니다. 이 남자는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상어가 있는 바다에서 패러세일링을 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다이버는 그의 머리가 백상아리의 입에 얼마나 가까이 갔는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쯤이면 상어가 놀라울 정도로 지능적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상어는 잠재적인 먹이를 보려는 의도로 접근했죠. 상어의 이런 행동은 계산되었지만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이버는 상어가 그를 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딥블루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면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딥블루는 카메라에 포착된 가장 큰 백상아리입니다. 상어는 길이가 7m라고 하며 멕시코의 파딜라라는 연구원이 처음 목격했다고 합니다. 딥블루는 매우 인기를 얻었고 디스커버리 채널 상어 주간에 소개되었습니다. 상어는 오른쪽에 긁힌 자국이 있어 연구원들이 빠르게 알아볼 수 있었죠. 상어에 대해 가끔 듣는 무서운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딥블루는 매우 침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평범한 상어가 아니라 아기 메갈로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회전하는 상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백상아리만큼 인기가 없을 수도 있지만 회전하는 상어는 물 밖으로 뛰어오를 동안 회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이 남자는 회전하는 상어가 그를 쫓았을 때 패들보드를 타면서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어가 패들보드에 부딪혀 물에 빠졌을 때 그는 정말 놀랐죠. 이것은 꽤 무서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물은 아름답습니다. 상어가 그녀를 돌기 시작하기 몇 초 전에 여자가 말했죠. 보트에서 몇 피트 떨어진 그녀의 파트너는 침착하게 그녀에게 물에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상어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어를 볼 수 없다는 것도 끔찍했죠. 그들이 눈치채지 않고 당신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결국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두려운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몇몇 일본 연구원들은 마리아나 해구 바닥에 미끼를 넣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큰 물고기 몇 마리만 왔지만 갑자기 거대한 상어가 시야에 들어왔죠. 연구원들은 그 생물의 길이가 15m라고 추정했습니다. 이것이 메갈로돈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확신했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퍼시픽 슬리퍼 샤크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어는 일반적으로 길이가 4에서 6m이지만 영상 속 상어의 크기는 훨씬 더 크죠. 또한 이 상어는 2000m 깊이에 산다고 합니다. 메갈로돈이 이 깊이에 숨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소년들이 바다 어딘가에서 케이지 다이빙을 하고 있었는데 소년 중 한 명이 케이지에 뛰어들지 않고 그 옆에 물에 뛰어들기로 결정했죠. 거대한 호랑이 상어가 그를 향해 헤엄쳐왔기 때문에 이것은 현명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소년은 상어를 막을 수 있는 케이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 기괴한 순간은 그의 친구들에 의해 촬영됐으며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소년은 운이 좋게도 3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상어가 그를 물었을 것입니다. 2016년 ABC 뉴스가 올린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우리 주위를 헤엄치는 백상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상어는 호기심이 많은 것 같고 어느 순간 정말 가까워집니다. 모든 것을 촬영한 크레이그 케이프 하트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상어와 대면하게 되었죠. 상어는 3장으로 헤엄쳐 들어가기로 결정했지만 상어가 다이빙 케이지에 갇히는 것은 다이버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결국 갈 곳이 없습니다. 상어는 어떻게든 스스로를 풀어주거나 산만해야 합니다. 과달루페 섬의 바다에서 그러한 사건은 백상아리와 함께 발생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상어가 이물질의 냄새를 맡기 위해 호기심으로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은 꽤 흥미롭습니다. 이 다이버의 공포에 그는 상어의 위협적인 얼굴과 대면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주간 다큐멘터리에서 가져온 것으로 해양생물학자가 바다의 상어의 삶을 조사하고 메갈로돈이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이었죠.
해양 생물을 매핑하기 위해 수백 대의 수중 카메라가 해저에 설치되었습니다. 일부 카메라는 생방송으로 방송되었고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카메라에 무언가가 포착되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단지 큰 무언가가 헤엄치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영상을 다시 보았을 때 그들은 거대한 상어 지느러미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연구한 후 그들은 상어의 크기가 18m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결론은 그것이 메갈로돈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비디오에서 백상아리를 찾고 그들의 행동을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이 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상어는 예측할 수 없는 포식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비디오는 백상아리가 매우 지능적이고 관찰력이 뛰어나다는 완벽한 증거가 되죠. 연구선의 연구원들은 상어를 쫓고 있었고 상어가 갑자기 물에서 뛰어올랐습니다. 놀랍게도 상어는 보트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었고 물에서 뛰어오를 완벽한 타이밍을 찾아 연구원을 겁먹게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홍안방 근처에서 물개를 관찰하고 있던 독일 관광객 그룹이 갑자기 백상아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독일 관광객들은 무엇이 그들을 때렸는지 전혀 몰랐고 상어는 갑자기 고무보트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투어를 제공한 남자에 따르면 상어는 아마도 보트를 죽은 고래로 착각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항해를 계속할 수 있었고 그 배를 수리하는데 $2,000가 들었다고 합니다. 패들보드를 타다가 상어와 마주치는 것은 아마도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일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남아프리카 해안의 백상아리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패들보드를 타러 갔던 상어 전문가 크리스 팔로우즈를 봅니다. 그는 패들보드가 그에게 더 나은 시야와 포식자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견고한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곧 상어가 그를 조사하러 왔는데 그가 아직 얕은 곳에 있을 때였습니다. 충격과 흥분으로 그는 거의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다행히 괜찮았다고 합니다. 거대한 상어가 지나가는 다음 영상을 봤을 때 이 목록에 추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안 투데이쇼의 진행자들은 영상을 본 후 매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것이 일반적인 백상아리일 것이라고 말했지만 일부에서는 이것을 아기 메갈로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연구원들은 상어에 관해 더 많이 배우기 위해 새로운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상어가 얼마나 큰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생물이 여전히 우리 바다에 살고 있음을 증명했죠. 남성 호스트는 이 영상을 본 후 다시는 물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 상어의 크기가 백상아리의 평균 길이보다 훨씬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죠. 이것은 내가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상어 비디오 중 하나입니다. 어느 순간 탁한 물을 쳐다보고 다음 순간 백상아리가 피를 흘리며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 브라이튼 주립 해변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상어는 드문 광경이 아닙니다. 보통 그들은 호기심이 많은 동물처럼 행동하며 가까이 다가가면 냄새를 맡죠. 그러나 이 상어는 너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자마자 다시 떠났죠. 백상아리는 특히 이 바다에서 매복을 위한 완벽한 포식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늙은 상어를 관찰하는 다이버들을 봅니다. 두바이에 위치한 수족관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죠. 이 수족관에는 가오리, 상어, 바다뱀이 있으며 거대한 탱크가 있는 쇼핑몰에 있죠. 또한 그들은 당신이 물고기를 보기 위해 걸을 수 있는 특별한 터널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비디오의 상어는 다이버 중 한 명의 다리에 꽤 가까이 다가옵니다. 나는 상어와 그렇게 가까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파푸아뉴기니의 비둘기 섬 근처에서 다이빙을 하던 중 갑자기 상어가 나타났을 때 2명의 다이버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잠수부들은 187피트, 57m의 깊이에서 수영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상어가 헤엄쳐 잠수부 중 한 명의 머리를 때렸죠. 다이버는 초고속 상어를 본 것을 기억했지만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타격의 힘으로 두통을 앓았지만 두 다이버 모두 상어가 관심을 잃은 것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1942년 12월 18일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오래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독일 유보트 근처의 거대한 지느러미를 보여줍니다. 사진은 오래된 나치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죠. 독일 유보트는 약 65m입니다. 전문가들은 상어의 꼬리 지느러미가 약 20m라고 추정했죠.
이 측정치들을 합치면 상어의 길이가 30m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측정치들을 합치면 상어의 길이가 무려 30m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메갈로돈이 엄청나게 거대하다는 것을 의미했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진의 진위 여부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따르면 사진은 편집되었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 따르면 이 사진이 왜 몇 년 후까지 밝혀지지 않았는지가 의문이라고 합니다. 이 비디오의 남자는 거대한 호랑이 상어가 물고기를 잡으려 할 때 스피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수부가 수면으로 헤엄쳐 올라왔을 때 상어 한 마리가 그의 창에서 물고기를 훔치려고 그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호랑이 상어는 주변에서 가장 공격적인 상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남자는 그 즉시 낚시창을 상어를 향해 가리켰습니다. 다이버에게는 꽤 무서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 낚시꾼으로서 이와 같은 순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매우 침착해야 했습니다. 오아후 섬과 몰로카이 섬을 가르는 카위위 해협에서 수영이라는 불가능한 위협에 도전하는 무모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폭은 26마일, 42km이며 수영하는데 17시간에서 20시간이 걸립니다. 레니 피어스라는 여성이 시도했지만 여행 중에 호랑이 상어를 만났죠. 몇 시간 동안 수영을 하고 보트와 카약을 탄 팀과 동행한 후 카약에서 그녀를 노리는 상어를 발견했습니다. 카약과 보트가 힘을 합쳐 여성을 보호했고 수영을 마쳤다고 합니다. 2013년 4월 아이작 브루마임이라는 남자가 넓은 바다에서 혼자 카약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마침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상어가 물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보며 바로 앞에서 물고기를 낚아채려고 합니다. 남자는 카약을 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했고 줄을 끊기로 결정하고는 물고기를 놓아줍니다. 그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상어는 카약을 넘어뜨렸을 것 같습니다. 상어와 함께 다이빙을 할 때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은 케이지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투명 케이지에서 문이 깨지고 남자가 손으로 문을 잡고 있습니다. 확실히 수십 마리의 상어가 그 주위를 돌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상어 순간 중 하나여야 합니다. 심지어 다이버는 더 깊은 곳에 숨어있는 더 큰 상어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상어 중 한 마리라도 케이지에 침입하려는 시도를 했다면 쉽게 성공했을 것입니다. 작은 상어 한 마리가 거의 성공할 뻔했죠. 잠수부가 반응하기 전 주둥이를 밀어넣어 다행히 밀어냈다고 합니다. 일부 디스커버리 채널 다이버들은 수십 마리의 공격적인 상어가 그들을 향해 헤엄쳐 왔을 때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당황했을 때 더 많은 상어가 근처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어들은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잠수부들이 상어를 밀어내야 했죠. 다이버들에게 이것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상어는 임신한 모습으로 헤엄치기도 했습니다. 수십 마리의 배고픈 상어가 당신 주위를 헤엄치고 있을 때 침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상은 디스커버리 채널의 거대한 상어 소굴 에피소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상어 전문가인 제프 커와 앤디 카사그란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작은 풍선 보트를 타고 상어 지느러미에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어는 보트에 부딪히며 다른 보트에 부착된 밧줄을 물려고 합니다. 상어는 두 연구원이 타고 있는 작은 고무보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상어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 놀라운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루 종일 보트를 타러 나갔다가 갑자기 상어가 들끓는 바다에 빠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보트가 배고픈 암초 상어의 힘과 결단력에 거의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이드가 상어에게 먹이를 주고 상어 중 한 마리가 보트에 뛰어오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관광객 그룹은 순전한 공포감을 얻었죠. 관광객들은 당황했지만 모두가 배에 머물렀고 상어는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상어가 당신의 배에 뛰어들었다면 당신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션엑스는 심해를 탐험하고 새로운 종을 발견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팀입니다. 2019년 7월 그들은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동물의 꼬리표를 붙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바하마의 깊은 바다를 탐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대한 코가 달린 상어가 헤엄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상어는 일광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하기 때문에 그다지 무서운 순간은 아니지만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특히 상어가 잠수함을 들여다보는 순간은 매우 특별해 보이죠. 1970년대 남아프리카 역사상 가장 끔찍한 상어 공격이라는 제목의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하우트베이 주변의 바다는 잠수함이라는 별명을 가진 거의 신화적인 돌목 상어에 의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2014년 공격 중 하나에서 부표와 함께 관광객을 붙잡고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수중 음파 탐지기가 이 상어를 찾을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이 마침내 잠수함으로 카메라에 돌묵상어를 포착할 때까지. 놀랍지 않게도 그것은 킬러 상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비디오 영상에서 이 상어의 길이를 얼마나 크게 추정합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2013년 마이클 마자르라는 독일인과 그의 연구팀은 멕시코 가들루프 섬 앞에서 백상아리를 찾고 있습니다. 첫날 케이지 다이빙을 하러 갔을 때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둘째 날에는 거대한 암컷 백상아리가 헤엄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딥블루라고 명명했고 상어는 길이가 7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카메라에 포착된 가장 큰 상어 중 하나죠. 그 남자에 따르면 상어는 매우 침착했고 조용히 케이지 주위를 헤엄쳤다고 합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상어는 임신했을 수도 있으며 보시다시피 마이클은 잠시 동안 아름다운 동물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 상어는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상어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호랑이 상어가 당신을 향해 헤엄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후퇴할 수 있는 다른 상어 중과 달리 호랑이 상어는 계속해서 전진해오죠. 그들은 피부와 뼈를 부러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당신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호랑이 상어보다 무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비디오에서 스피어 낚시를 하는 사람은 호랑이 상어를 막기 위해 손에 낚시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2019년 이 영상에서 우리는 카약을 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카약 낚시가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으면서 이런 종류의 스릴 넘치는 활동을 예약할 수가 있죠. 영상에서 볼 수 있듯 어부 중 한 명이 물고기를 낚으려고 합니다. 물고기와의 긴 싸움 끝에 그는 황소상어가 갈고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황소상어는 이것을 고맙게 여기지 않고 카약에 코를 여러 번 부딪힙니다. 상어는 매우 사나운 것처럼 보이며 매우 강해 보입니다. 다행히 어부는 넘어지지 않고 다른 카약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마침내 줄이 풀리고 상어가 헤엄쳐 달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장소인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답이 있습니까? 상어에게 먹이를 주는 광란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어떻겠습니까? 피냄새와 식사의 약속으로 이 상어들은 길에 있는 모든 것을 찢어버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어를 그렇게 미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순간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암초에서 일부 그루퍼가 짝짓기를 원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수백 마리의 배고픈 상어에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배고픈 상어가 여러 마리 헤엄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케이지 다이빙을 할 때 꽤 용감해야 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여러 사람이 케이지 다이빙을 하고 있을 때 상어가 그들에게 헤엄쳐와서 잠시 동안 케이지 안에 갇혀 있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케이지 안 다이버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제쳐두고 이 상어가 얼마나 크고 두려움이 없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수백만 년 동안 살아남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은 공룡기에도 살아남았죠. 케이지 다이빙을 하고 싶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상어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모든 것을 듣지만 가까이서 보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멕시코의 과달루페 섬에서 온 악명 높은 상어 중 하나와 그들의 이주 패턴을 연구하기 위한 팀의 노력을 봅니다. 상어의 턱과 나머지 승무원 사이에 난간이 없었다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가장 가까운 곳은 토스트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디오는 야생동물에 대한 존경심과 상당한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메갈로돈이 호주 롱아일랜드 해변에 떠밀려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상어의 길이를 8m에서 12m 사이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이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상어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상어는 어떻게든 물속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지금까지도 상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메갈로돈이 아니라 돌묵상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물고기는 고래와 마찬가지로 플랑크톤을 먹는다고 하죠. 그러나 이 상어는 정말 거대했고 금방 사라졌다고 하는데 매우 이상하게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메갈로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팀이 11피트 3.3m 길이의 호랑이 상어를 물 밖으로 끌어내어 태그를 붙이고 놓아주려고 했을 때 상어는 너무 격렬하게 저항하여 점심을 내뱉었습니다. 상어는 처음에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일단 갑판에 부딪히면서 꼬리조차도 무기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제정신이라면 아무도 그 턱에 접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이 빨리 잘못될 수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다행히 상어는 8분 동안만 물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노련한 어부들이 더 이상 카약으로 심해 낚시를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카약을 탄 남자를 쫓는 상어를 볼 수 있습니다. 남자와 배고픈 상어 사이에 유일한 것은 작은 카약이죠. 상상할 수 있듯 상어가 순전히 의지력으로 카약을 넘어뜨리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수마일 동안 물에 둘러싸여 있을 때 도망치거나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남자는 노를 저어 상어를 쫓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어는 계속 돌아왔고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상어를 쫓아낼 수 있었지만 매우 무서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2019년 TV네트워크 글로벌 뉴스는 2명의 상어 연구원이 카메라에 포착된 가장 큰 상어 중 하나와 대면하는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영상 속 인물 중 한 명인 오션 램지는 하와이의 작은 섬 오하우 섬 근처에서 약혼자와 함께 다이빙을 하던 중 갑자기 거대한 백상아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백상아리는 보호되어야 하고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경험 없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세장 없이 상어와 함께 수영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는 경험 많은 다이빙 강사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호랑이 상어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호랑이 상어 무리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카메라에 잡힌 이 잔인한 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먹이를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수영한 다음 생존자를 남기지 않고 돌아옵니다. 계층 구조도 있다고 합니다. 리더가 먹는 동안 다른 개체들은 그의 차례가 될 때까지 그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이 만남은 16피트, 5m가 넘는 길이의 상어가 케이지의 정면으로 부딪혀 백상아리에게 물린 흉터를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호랑이 상어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다음 비디오는 매혹적이면서도 무섭습니다. 이 거대한 상어는 하와이 몰로카이 북동쪽 해안에서 1000피트 깊이를 잠수하고 있는 잠수함에 의해 촬영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상어를 처음 보았을 때 그들은 이것을 메갈로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것이 다른 종의 아가미 상어라고 말했죠. 이것은 심해 상어의 종이죠. 전문가들은 영상 속 상어가 어떤 상어인지 알지 못하지만 너무 커서 본인들조차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다 큰 상어인지 아직 어린 상어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의 크기 때문인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현대의 메갈로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어떤 상어이든 잠수함에서 이 상어를 만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47m 아래로 주인공들이 상어에게 스토킹을 당하며 케이지 안에 갇히는 영화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실생활에도 발생합니다. 사실 이 비디오의 거대한 상어는 케이지 안에 갇혀 있습니다. 다이버가 자신을 쳐다보는 상어의 잔인한 턱을 보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꽤 소름 끼치는 또 다른 점은 상어가 얼마나 빨리 헤엄치고 방향을 바꾸는지입니다. 다이버가 케이지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상아리는 이 속도로 무섭게 사람에게 쫓아왔을 것입니다. 2010년 유튜브에 업로드된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멕시코 가달루페에서 동료들과 함께 다이빙을 즐기고 있는 경험 많은 다이버 아벨 프라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거대한 상어가 시야에 들어와 다이빙 케이지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이버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상어는 다시 돌아와 금속 케이지에서 한입 베어 물려고 합니다. 이것은 잘 풀리지 않았고 상어는 다시 헤엄쳐 돌아간 것 같습니다. 스피어 낚시는 낚시창을 사용하는 물고기 사냥 방법입니다. 많은 다이버들이 하는 일은 많은 상어가 헤엄치는 바다에서 스피어 낚시하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볼 수 있듯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으며 몇 초 후 거대한 호랑이 상어가 나타나 당황하게 만듭니다. 다행히도 남자는 상당히 침착해 보입니다. 그러나 상어가 갑자기 탁한 물속으로 사라지면서 상황이 더 소름 끼치게 됩니다. 호랑이 상어는 공격성과 힘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꽤 무서운 순간입니다. 다행히 상어는 단순히 헤엄쳐 지나갔습니다. 브라질 해안경비대는 2012년 11월 20일 구조 임무를 수행하다가 거대한 상어가 헤엄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카메라에 무엇이 포착되었는지 논의가 진행 중이죠. 우리는 이 생물이 상어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 거대해 보인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비디오가 디스커버리 다큐멘터리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하며 가짜일 수 있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는 5%만 탐사되기 때문에 거대한 바다 괴물이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소식통은 이것이 실제 메갈로돈이며 길이가 18m였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데이비드라는 남자는 어느 날 바다에서 혼자 서핑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밝혀진 바와 같이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블러프스 캠핑장에서 서핑을 하던 중 고프로로 자신을 촬영하고 있던 남성은 우연히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와 같은 파도에서 상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노를 저어 빨리 도망칠 수 있었지만 무서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상어가 당신을 쫓으려고 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다행히 그 남자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다치지 않고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죠. 2016년 BBC 지구의 스티브 백셜리라는 남자가 지구상에서 가장 두려운 포식자인 백상아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상어로 가득 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해안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지역에는 소위 케이프 물개라 불리는 백상아리 패키지가 있습니다. 스티브와 그의 팀은 상어를 수면으로 유인하여 촬영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고무 물개를 만들었죠. 그들은 성공했고 영상에서 볼 수 있듯 거대한 백상아리가 물에서 뛰어내립니다. 이 상어는 때때로 최대 3m 높이까지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상어의 길이는 무려 6m였을 것으로 추정되죠. 2015년 디스커버리 채널은 카메라에 또 다른 거대한 상어를 포착했는데 그것은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백상아리가 너무 커서 뉴스 앵커는 완전히 기절했습니다. 이 클립을 본 후 바다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레몬상어 스누티를 만나보세요. 믿거나 말거나 그 위협적인 미소는 상어에게 꽤 무섭게 보입니다. 레몬상어 스누티는 멕시코만 주변의 다이빙 커뮤니티에서 현지 유명인사죠. 레몬상어는 피부에 황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었죠. 다이버들은 이 지점에서 상어에 의해 떼를 지어 다닌다고 보고하지만 항상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은 스누티라고 합니다. 당신이 다시 표면으로 오기로 결정할 때까지 그녀는 근처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카약은 물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모험입니다. 하지만 카약을 타다가 갑자기 거대한 상어가 당신 아래에서 헤엄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촬영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람선에 탑승한 사람들은 그 남자에게 경고하려고 했습니다. 영상을 본 전문가들에 따르면 카약의 크기는 약 4.3m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거대한 상어의 크기는 12.8m로 추정되었죠. 이것은 백상아리의 평균 길이 5에서 6m보다 몇 배나 큽니다. 그렇다면 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 메갈로돈일까요? 불행히도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믹 패닝이라는 서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제이베이 오픈 결승전에서 백상아리에 의해 물속으로 끌려갔습니다. 나중에 그에게 들었을 때 처음에는 다리끈에 무언가가 끼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상어의 지느러미와 날카로운 이빨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순간은 라이브 TV에 포착되었죠. 다행히 믹은 상어를 물리치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상어가 두렵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